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기호보입니다. 빈출되는 실기 파트 80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뭐 어려운 거 없죠.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는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한다. 이 정도입니다. 정답 2번이죠. 왜 자꾸 먹으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허하면 뭐 안 먹은 것 같고 속이 허해요. 이게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식사한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계속 먹으려고 하는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그나마 적합한 게 5번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왜 안 된다? 배회나 석양 증후군 때는 문 열어놓는다.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건 안 돼요. 함께 있지 않는 한 안 됩니다. 라디오 크게 틀지 않는다고 했죠. 적당한 크기가 좋아요. 새 것으로 바꾸면 또 낯설죠. 복잡한 거는 안 된다. 단순한 게 좋다.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뭐가 불편한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화장실 가는 욕구가 가장 진짜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은요? 무리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면,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함께 하게 해도 된다 이거죠. 1번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새로운 것을 뭔가 가르쳐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2번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번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번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요. 잔존기능 유지해야 되잖아요. 무리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게 한다 이거예요. 절대 안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병원 용어로 절대 안정은요. Absolute Bed Rest라고 하거든요. ABR. 양치질도 못하게 합니다. 도란 눕기도 못하게 해요. 아예 그냥 얼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을 표시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위험하겠죠? 4번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넉넉한 넘어진다. 5번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게 한다. 거울 망상이 오겠죠? 정답 뭐죠? 눈높이에서 화장실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2번이죠.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위험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1번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어요? 질문 안 하죠?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참여하게 하는 거 괜찮다. 3번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번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걸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사실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요? 함께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거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번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번 무게감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 뭐죠? 3번 무게감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식사 돕기. 그릇을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사발이 좋다. 플라스틱 제품. 어떤 플라스틱?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 좋다고 했어요. 식사 전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한다. 앞치마가 좋다. 졸려하거나 초조해 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차후에 제공한다. 그랬어요. TV는 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이러시면 모두 어르신을 싫어해요. 2번, 귀마개가 필요하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안 통하죠.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번, 모두들 신나 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이게 그럴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해줘야 됩니다. 안정 주고요. 진짜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난감하죠. 1번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이요? 2번입니다. 뭔가 성적으로 부적절하다 하면은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게 답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거 답 뭐죠?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1번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번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놨어요. 3번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현실에선 이런 답이 나옵니다.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같이 찾아봐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죠. 5번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죠. 이렇게 시시비비 가리지 않는다. 아 그냥 그러셨구나. 물건을 잃어버렸다. 돈 잊어버렸다. 그러면은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러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찾아보면 됩니다. 찾다가 보면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 1번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번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번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번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그냥 안정시키면서 함께 있어주는 거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침해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 정답. 보기 볼 것도 없이 뭐죠?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불편한 것을 확인해준다. 이거죠. 그죠?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번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번 하의를 바꿔 시원하게 해준다. 4번 상하이가 붙은 우주복으로 갈아입힌다. 5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요양보호사를 성적으로 만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신체적인 욕구를 확인한다. 이게 답입니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일단 불편한지, 손톱이 긴지, 똥오줌이 매려운지, 회원부가 아픈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바지도 갈아입혀보고 손톱도 깎아보고 혼자 막 옷 벗고 노출하면요.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옷을 벗어서 막 성기를 노출해요. 침착하게 옷을 입혀주거나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 경고를 하거나 보고하는 방법 등이 있겠어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보세요. 침해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문자만 읽어도 너무 기빨려요. 이게 이제 환각 아니겠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본인 눈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항상 뭐 고향 얘기, 가족 얘기밖에 답이 없는 게 저도 참 답답한데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눠가지고 관심을 돌려요. 이게 한마디로 정서불안이거든요. 이 불안감을 잠재워줘서 배를 줄여주는 것밖에 없다. 안정을 주고 함께 있어주고 주의를 환기해주고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해주는 거죠. 1번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커튼을 친다.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이러면서 손을 잡아준다. 3번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4번 기력이 없으셔서 헛게 보이는 거예요. 5번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한다. 참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게 답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군요. 손을 잡아준다. 함께 있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준다 이거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망상이 너무 심하면요. 안심시키고 보고해야겠어요. 경증, 침해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경증이면은요 치매 초기라는 얘기잖아요. 인지 자극 훈련할 때는 이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어떤 훈련이냐 이거죠.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갔냐요? 조금 전에. 기억력 아닙니까? 단기 기억?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를 뭐 드셨어요? 이거는 창의력, 수능력, 계산력, 공감 능력, 단기 기억력. 쉽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하여서 보기만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간이문을 왜 달지? 3번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머리쾅 박겠죠. 4번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요. 5번 방에 큰 거를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거울 망상오겠죠? 정답이 2번이에요. 이게 뭔 소리죠? 계단 윗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이 없으면은 이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밤에 배회하다가요 혼자 간이 문을 달아서 계단 같은 곳에는 굴러떨어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해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 날짜를 알려주는 현실을 인지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주의를 환기해야겠죠? 요걸 생각하고 보기를 보셔야 돼요. 1번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번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종용하면 안 되겠죠. 3번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질문하지 마세요. 답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희망을 꺾으면 안 됩니다.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이날 오기로 하셨네요.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죠? 정답 5번입니다. 주의를 환기하든지 관심을 돌리든지 현실을 인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을 준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이는 치매 대상자를 어떻게 도울까요? 1번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 제공한다. 2번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번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번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하게 한다. 5번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정답 뭐예요? 3번이죠. 간단한 야외 활동 좋죠. 나머지는요. 녹차는 카페인 있어서 안 된다. 낮잠 자면 밤에 잠 안 자니까 안 된다. 고강도의 근력 운동 아니죠. 저강도에서 점점 난이도를 높인다. 잠들기 전에는 뭔가 집중을 하게 되면 잠이 더 안 온다고 했어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 넣었어. 저리 치워! 실제로 수면제 먹이는 그런 시설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이게 사실 기미성공 되는 것이 답입니다. 불신을 하게 됐을 때는 먼저 먹어보고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군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드시고 싶구나. 함께 사러 갈까요? 이거예요. 소고기 니네끼리 먹었어? 소고기 드시고 싶으셨구나. 사러 갈까요?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1번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질문해봤자 본인도 몰라요. 3번 무슨 말씀 있어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함께 투게더 사러 나가요. 여러분 다 문제 거기 아닙니까? 이 원하는 패턴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5번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왜냐고 이유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법은 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해질하게 되면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이렇게 막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쭈쭈 해줘야 돼요. 우쭈쭈.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함께 있어준다. 이거 답 괜찮네. 2번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래요. 3번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해요. 이거 사실 맞는 거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되겠죠. 4번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5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좀 참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뭐 달라지는 거는 없겠죠. 그죠? 눈물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게 국가고시의 답이 되겠습니다. 해질녘에는요 대상자가 너무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곁에 있어주는 게 좋고요.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론으로 맨날 가족 얘기라고 배웠는데 혼자 사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가족도 아무도 없고 다 죽고 또는 고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죠?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떡하죠? 옷을 입혀주던지 뭔가 불편한 게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1번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번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더워서 벗나?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번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러겠습니까?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대소변 욕구가 있는지 옷이 불편한지, 회음부가 어디가 아픈지, 손톱이 너무 긴 건 아닌지, 바지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고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보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 줄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릇을 조그맣게 해갖고 그냥 계속 많이 먹는 것처럼 연출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죠? 1번,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번, 반찬 가지수를 줄여서 제공한다. 3번, 몇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소화시키고 또 먹이고, 소화시키고 또 먹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4번,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5번,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요, 4번이 답이죠.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좀 칼로리를 조절을 하고, 밥을 조금 주고 간식으로 조금 뭔가 간식을 수시로 주면서 많이 먹고 있다는 그런 연출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에게는 우리가 약간 영화 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 상황을 연출을 해서 안정시켜주고 마음의 평화를 줘야 됩니다. 그쵸?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밤새 뒤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뭘까요? 뭔가 계속 불편할 수 있겠다. 우리가 유추를 해보고 보기를 봅시다. 이 생각 없이 보기만 보면요. 그 보기에 휘말려서 얘도 답인 것 같고 쟤도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가 어렵다는 거죠. 포인트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1번 기저귀를 채운다. 이미 화장실 갔다 왔는데 기저귀 과하게 채울 필요 없죠. 2번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화장실 조명은 항상 켜둬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캄캄한 속에서 암세포도 죽는다 이래가지고 정말 캄캄하게 하고 잤거든요.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물론 혼자 살지만은 노인이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쪽 불은 켜놔요. 저도 이제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젊다고 잠 안 하면 안 돼요. 저 계단 내려가다가 발가락 부러졌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간접 조명은 필요하다는 거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도움 요청을 못합니다. 본인이 지금 뭐가 불안한데 자기가 배가 고파서 불안한 건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를 스스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이론을 파악하면 요게 답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기 한 번 안 보고 우리 한번 맞춰보자고요. 실내에서 배회하면은 실내에 배회 코스를 차라리 만들어주죠. 함께 있어주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죠. 가족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애완동물을 같이 있게 해주죠. 이런 것들이 답인데 1번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시설에는 그 대상자들이 막 100명, 200명 있어요. 일일이 다 밤마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2번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번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단순한 일이라고 했죠. 5번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강제로 자게 한다고 잠을 안 잡니다. 정답은요.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우리가 이런 문제 풀기 어려운 게 가장 우리는 이게 최선이야? 이런 생각하는데 이 보기에는요. 최선 다음에 했던 차선 또는 세 번째 했던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하고 정답에 가까운 걸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국가고시는 그런 거예요. 딱 정답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네. 이런 것을 고르면서 정답을 유추하는 게 국가고시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거울만 보면 욕설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못 보게 가려줘야 돼요. 1번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이겁니다. 거울 못 보게 해야 돼요. 유리나 이렇게 비치는 걸 못 보게 해야 되거든요. 3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번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본다. 5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본인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거든요. 아시겠죠?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망 후죠. 1번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이거는 상의한다고 했죠. 2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어깨까지 덮는다고 했죠. 3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요런 게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4번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춰준다? 높여주는 거죠. 5번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의료행위는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쵸? 임종 전에는 기저귀 쳤죠? 임종 후, 사망 후에는요. 실금 실반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드를 대줍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17세 땡이죠. 19세 이상이니까 2번 20세 미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본인이 작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번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번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19세 이상
무조건 본인이 작성해야 됩니다. 남이 했다가는요, 이건 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요것만 효력 발생한다.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약간 소극적인 안락사이다.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거죠.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달력 만들기, 현실을 인식시켜줄 수 있겠죠? 2번 악기 연주하기, 3번 선 따라 그리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뭐 다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진압력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달력 만들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인지자극 훈련이잖아요. 그쵸?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거울 망상 안 되죠?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맞습니다. 화장실은요 밤에도 환해야 돼요. 그래야 낙상이 없다. 3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붙여놓는다. 4번 난간에 어두운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야광색 또는 밝은색을 붙이겠죠? 5번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막대형 문고리가 좋다고 했어요.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반복하면은요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식시켜 준다 했잖아요.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주의 환기 되겠네요. 2번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번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에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번 일단 제지하고 왜 그러셨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 묻지 않았죠.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주의를 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치매 반복 행동에는 관심을 돌린다, 주의를 환기한다 또는 현실을 인지시킨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어깨 다독다독 안아주는 정도겠죠. 보통 모든 요양보호는요 대상자만 위주로 하지만요 임종 때는 가족까지 조금 보듬어 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어주죠.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나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장례식 안 가요. 장지에 가지 않아요.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 뭐예요? 여러분 청각이죠. 1번 손을 잡아준다. 이건 감각적인 거죠. 2번 조명을 밝게 켜둔다. 3번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번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는 청각이니까 그 청각에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주죠.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요. 희망하는 종교 의식도 알아봐야겠어요.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의료행위죠. 2번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침상머리를 높여줍니다. 3번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정답은요? 5번이죠.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하면은 죽음 앞에서 자기 혼자 있다는 게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에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이건 뭐예요? 우리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1번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분노죠. 2번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이건 뭐 우울이죠. 3번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부녀 무수 수용이죠.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면 좋겠어. 이거 아닙니까? 그죠? 협상이죠. 5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겠어. 이거는 초창기에 이건 오진 아니야. 이런 부정입니다. 제가 사실 임종요양보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사실 힘들어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상승한다. 2번 피부가 붉어진다. 3번 동공이 축소된다. 4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5번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정답은요? 5번이죠?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감소하는 것은요, 맥박수 감소, 혈압 감소, 소변량 감소되죠? 동공은 확대되어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2번 삽입된 유체도뇨관을 제거해준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4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정답요? 5번입니다. 이미 임종 직후 죽었다는 얘기죠.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머리와 어깨를 올려주죠. 얼굴색이 조금 변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조명은 차분하게, 사후 강직되지 않게 자세 잡아주고요. 대상자의 소유물 목록 뽑아놓고요. 의치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하고 확인하고요. 얼굴까지 덮는 거 아니라고 했죠? 드라마에서 작가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아파서 회복 불가능할 때 억지로 내 생명 연장하지 마 이거죠.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번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 뭐죠? 5번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의료기관과 연동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작성했다고 서울대 연대고대 다 연동되는 거 아니죠. 심폐소생술 안 합니다. 혈액투석 안 해요. 항암제 투여 안 해요.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합니다. 수혈 안 받고요. 그 외에 체외의 생명유지술을 안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중단하면 죽는 것들, 진통제, 수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영양분 공급, 뭐 위관 영양 같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다 한다는 거.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의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함.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이거 뭐죠? 부정입니다. 임종 적응의 5단계는요. 3개월만 사시고 돌아가십니다 했을 때 반응입니다. 사람의 반응이요. 아니에요. 나 믿을 수가 없어요. 돌팔이 아니에요? 저 다른 병원 가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닙니다. 분노는요?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다가요.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 제발 살게 해주세요. 협상을 하는 거죠. 삶이 얼마라도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울해집니다. 더 말로 안 하죠. 그러다가 아휴 나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죽어야겠다. 나는 지쳤어. 이건 수용입니다. 단계도 물어보고요. 순서도 물어보죠.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협상 또는 타협이고요. 우울, 수용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이요?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처리할 수 있고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 가집니다. 병원끼리 연동 안 되죠.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직후입니다. 1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의료행위 안 하죠. 2번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3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4번 대상자가 있는 방의 조명을 꺼둔다. 5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 올려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얼굴색 변화 방지를 위해서 상체를 살짝 올려주는 거고요. 몸이 굳기 전에 자세 바르게 잡죠. 시트는 제발 어깨까지만 덮어요. 눈이 감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솜이나 거지 적셔가지고 양쪽 눈 위에 올려놓으면 적시니까 약간 무거워지니까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온다 이 얘기입니다. 응급상황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고요.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이거 뭐죠? 질식한다 이거죠. 1번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번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번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번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 뭐죠?
4번입니다. 일단 기침해봐 막 등쳐주겠죠. 하다 안 되면은 하임리법 하겠죠. 손가락을 넣어 떡을 베는데 의식이 없거나 했을 때요.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은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부목되기 전까지요. 1번 온찜질, 2번 발목 부위 붕대로 압박한다, 3번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본다, 4번 손상 부위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번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발목 골절이 의심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요, 골절이 있으면 그 순간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멍이 드나 이런 것을 관찰을 하고 나서 뭐 병원을 가든 119를 부르든 하면 되겠죠. 일단 골절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않고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 해줘야 돼요. 그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3번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번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번 무호흡과 깊은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이요? 5번입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동공은요 확대됩니다. 소변량은 감소하죠. 잠자는 시간이 길어져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손발이 차갑고 푸르스름해집니다. 열감은 없어요. 순환도 안 되고요. 춥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보일러를 올리거나 담요를 덮어주는 거예요. 부분적인 보온을 해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혈액순환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거. 임종 적응 단계에서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끌고 싶어지는 거예요. 1번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번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번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번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며 관심을 끈다. 분노의 단계에서는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념하는 거 부분협 우수 수용이죠.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협상이죠.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야 이거는 오진이야 이거는 부정이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우리 칼돌기 압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2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cm죠. 3번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1초에 2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빨리 갑니다. 4번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요거 맞습니다. 압박 위치가 바뀌면 안 되고 이 손꿈치를 고정시키고 해야 돼요.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30대 2죠. 성인은 무조건 30대 2입니다. 아시겠죠? 소아는 또 다른데 우리는 다 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30대 2로 가셔야 돼요. 정답은요 4번이죠. 매 압박 시마다 압박 부위가 바뀌지 않게 손꿈치를 고정하고 한다. 다음 중 자동심장 중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번 전원을 켜자마자, 4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이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답 5번이거든요.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지 대처 방법은 경련 아닙니까?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게 답입니다. 1번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번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번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옷을 말아준다. 이거 뭐예요? 고개를 옆으로가 가장 정답입니다. 다른 거 다 그냥 다 맞는 것 같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가장 중요하고요.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귀도 확보 안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 3번처럼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꽉 붙잡지 않아요. 더 다치니까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나다라 보면 더 헷갈려요. 심폐소생술 하는 순서요. 반도각이 인상,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서요. 도움을 요청하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심폐소생술의 그 침이요, 심장을 압박하는 가슴 압박이고요. 심폐소생술의 폐가요, 폐를 살리는
인공호흡입니다. 숨을 불어넣는 게 인공호흡이잖아요. 그쵸? 반도, 가기, 인상.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똑바로 유지해준다 이겁니다. 요 순서를 아셔야 되겠죠. 인공호흡은요, 10초에 두 번 이내로 불어준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그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번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하는 게 아니라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는 거예요.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요. 이 사람 심장만 분석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주무르고 만지면 안 되죠. 이때는 가슴 압박하지 않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는 게 맞는데 오른쪽, 왼쪽 이거 맞나 보다. 그런데 아쉽게도 반대예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아래인데 이렇게 반대로 나왔습니다.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법은 이거 경련 아닙니까? 그죠?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번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준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를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여러분 정답 뭘까요? 이런 문제는요, 보기를 다 보면 사실 헷갈립니다. 경련하면은요, 뭐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이게 부닥쳐서 상처있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5번 봐보세요.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한다. 베개 받쳐주는 것까진 괜찮아요.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된다고 했어요. 입에다 무슨 자갈 물리지 않습니다. 입에 뭐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머리를 뒤로 젖히는 거는요.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 유지할 때 그렇게 하고요. 경련은 무조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입에서 막 거품이나 이물질 나오는 거를 기도를 막지 않게끔 옆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4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번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이에요. 화상을 입으면 일단 찬물에 15분 담그죠? 그리고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야 돼요. 의복은요,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살점 뜯어지거든요. 제가 살다가요, 전기장판에 저온 화상을 입었어요. 얼마 전에 그 시트를 좀 얇게 깔고 전기장판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엉덩이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는 이게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한 1시간을 시원한 그 수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1시간을 찜질을 했어요. 그래서 2도 화상 수포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그 전기장판 이렇게 점점점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게 이 수포가 아주 조그맣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상포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 전기장판 저온 화상에 이제 그런 비슷한 사진이 있어서 화상 연고만 처방받아서 발랐습니다. 여러분, 전기장판은 이렇게 그 멀쩡한 사람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상자나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적인 보온을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됩니다. 많이 누워있는데 그렇게 화상 입으면 또 욕창으로 가니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하는 순서는 반도가기 인상. 이거 알면 답 딱 나오죠? 반도가기 인.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 상태 확인은 안 나왔죠? 정답 2번입니다. 반도가기 인상. 이거 알면 끝나요. 머리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고시는요. 80문제를 90분에 풀죠? 아는 거 빨리빨리 풀어야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0회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번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 뭐예요?
3번이에요. 가슴 압박은 그냥 계속한다. 단 리듬 분석합니다 할 때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가슴 압박 30대 2라는 거. 30이 가슴 압박이고 2가 인공호흡입니다. 충전 중이어도 가슴 압박은 계속한다.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패드 어디다 붙이죠? 오른쪽 빗장뼈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옆,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거기다 붙입니다.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등의 증상을 보여서 쓰러졌을 때 대처법은 1번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번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3번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번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정답 뭐예요? 일단 문제가 생겼죠. 보고한 다음에 병원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고한다 그게 있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보고한다가 이게 병원 데리고 간다랑 보기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하면 안 돼요. 뭘 먹고 이 구토를 하는지 위세척을 해야 되는지 구토를 시켜야 되는지 약의 그 포장지나 통을 들고 가야 돼요. 모른다고 하면 구토물이라도 들고 가서 어떤 약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쥐약 먹잖아요. 혈관이 다 터지거든요. 비타민 K 주사 맞아야 됩니다. 뭐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서 병원에 가져가는 게 좋죠.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병원에 들고 가야 돼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에서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해주라고 그랬어요. 정답 뭐죠? 2번이 되겠습니다. 가슴이 최소 5cm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하죠. 매번 압박시마다 위치는 안 바뀌어요. 1분에 100에서 120배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1초에 2번 누르면 120회 아니겠어요? 심폐소생술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0대 2. 30은 가슴 압박, 2는 인공호흡이죠. 1번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위로 제꼈죠. 2번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10초마다 2번 불어넣었어요. 3번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30대 2죠.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요거 맞습니다. 10초 이내로 인공호흡을 하는데요. 뭐 1초에 걸쳐서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뭐 이게 답입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거든요. 턱은 위로 당기는 거죠. 10초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10초에 2번이었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였죠.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하면 뭐죠? 움직이지 않는다, 냉찜질한다. 잘 때 올리고 잔다입니다. 1번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번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지압, 마사지 이런 거 피합니다. 만지지 않아요. 3번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뼈 조각 날아가겠죠. 혈관 다 잘려요.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그나마 괜찮죠. 능찜질. 5번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붓는다니깐요. 정답은요 4번이죠.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하죠. 붓기 전에 장신구 싹 빼주죠. 고정시키죠. 얼음찜질하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뭐가 막혔다는 거죠? 1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적긴다. 4번 옷에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하게 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이거 뭐예요? 하임리히법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목을 움켜잡는다 하면은 하임리히법입니다.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데 어느 부위? 배꼽하고 명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굉장히 세게 밀어 올려야 돼요.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일단 찬물에 빨리 담궈줘야 돼요.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장신구를 빨리 빼줘야지 나중에 그거를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2번 물집을 터뜨려준다. 3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번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번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죠? 붓기 전에 장신구를 빼준다. 1번 답입니다. 물집 터뜨리지 않죠? 마른 휴지 아니고요. 그 깨끗한 물에 적신 수건 같은 것으로 덮어줍니다. 그 화상 부위를 수돗물에 대면은요, 그 조직이 상해요.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번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5번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기 어떻게 바뀌어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의료행위 한다 이럽니다. 그래 긴급을 요하는 사람 먼저지 이거 앞에만 보면 맞거든요. 근데 의료행위는 아니니까 그런 보기도 주의하셔야 돼요. 응급처치 교육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